최근 경상국립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공동연구팀이 곤충 박테리아에서 결핵균을 살균하는 항생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세계 최정상급 화학 학술지인 독일 화학회지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나온 건데 국내외 대학, 연구소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병원성 세균에 대항하는 항생물질 개발을 개척하고 계신 경상국립대 생명과학부 장지찬 교수와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경상국립대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경상국립대에서 병원성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성 세균을 억제하는 방법이 뭐 항생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예전부터 이제 계속 항생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기초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를 나중에 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쓸 수 있도록 요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 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딱정벌레목 곤충에 있는 박테리아에서 결핵균을 살균하는 항생 물질을 발견하셨는데 네. 이 결핵이 요즘에도 큰 문제인가요? 결핵이 굉장히 환자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예. 우리나라에도 결핵 환자가 많이 있지만 개발이 되지 못한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이런 나라에도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에는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결핵에 일단 감염이 되면 치료를 하지 않으면 50%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핵을 활성 결핵과 활동성 결핵과 잠복 결핵을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활성 결핵은 우리가 결핵균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5에서 10%만 활성 결핵으로 진행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균만 가지고 있고 결핵으로 발전이 안 되는 잠복성 결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결핵에 걸린 분들께서는 약만 꾸준히 잘 드시면 완치를 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결핵 환자, 유병률이라고 하죠. 환자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OECD에서 얼마 전까지는 1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금 나아져서 적절한 좀 대처가 잘 되어서 최근에는 OECD 국가 중에서 2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예.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예.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핵이 쉽게 감염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잠복 결핵으로부터 다시 활성 결핵으로 전환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결핵이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교수님께 수치적으로 들었을 때는 정말 많은 발병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요즘 그렇다고 해서 결핵에 걸렸다는 분을 잘 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결핵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활동성 결핵과 잠복성 결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활동성 결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침을 하고 그다음에 체중이 감소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결핵을 얘기를 하고 예. 잠복성 결핵은 일단 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폐 안에 특히 이제 폐 안에 이제 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잠복해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러면 대부분이 잠복성 결핵인 거예요?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핵균이 일단 이제 비말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오게 되면 예. 이제 폐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 면역력이 어느 일정 부분 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잠복성 결핵으로 균을 가지고만 있고요. 5에서 10%만 이제 활동성 결핵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잠복성 결핵은 다시 면역력이 약화되게 되면 활동성 결핵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초고령 사회, 낮은 면역력, 뭐 집단 생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결핵 환자분들로부터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결핵 환자분들이 대개만 계시지 않고 이제 활동을 하시고 기침도 하시고 재채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익숙했던 비말이라는 것에 결핵균이 있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이제 호흡기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잠복성 결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결핵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핵균이 이제 서식하는 주된 장소가 인간의 폐입니다. 그래서 폐에는 여러 가지 이제 1차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 잠복성 결핵 이제 결핵균을 이제 위해서 이제 싸우는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화되면 이제 활동성 결핵으로 가고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으면 잠복성 결핵으로 가게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활동성 결핵 환자의 수는 잠복성 결핵 환자의 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빙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빙하는 바다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을 우리가 활동성 결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큰 바다 해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큰 부분이 잠복성 결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잠복성 결핵균을 가지고 계신 분을 찾아내고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사분들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중에 발병이 되었을 때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결핵약이 굉장히 독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잠복성 결핵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과학이 그동안 이렇게 다 발전을 했고 또 국가 예방접종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결핵 치료가 이렇게 어렵고 사망률도 아까 상당히 높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BCG를 맞는데요. 네. 그래서 뭐 제 딸도 그렇고 어린이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BCG를 맞게 됐는데 네. 저희 때는 이제 불주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흉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주사형이고 최근에는 도장형이라고 이렇게 9개의 이렇게 흔적이 있는 경피용 주사를 이제 맞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BCG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핵균을 가지고 만든 그 백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게 독성이 약화된 소결핵을 일으키는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라는 균을 약화시켜서 만든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이 BCG를 맞게 되면은 효과가 어린아이들한테 효과가 인간의 결핵을 막는 데는 예방 효과가 좋지만 네.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그 백신의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BCG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핵균을 죽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항생제들을 먹는데요. 네. 보통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장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결핵균은 굉장히 두꺼운 세포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막이 일반 세균하고 다르게 굉장히 지방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막을 통과해서 결핵균을 죽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의 세포 안에 사는 세포 안에 서식하는 균이기 때문에 저희가 먹은 약이 혈액을 통해서 인간의 세포막을 통과하고 그 안에 있는 결핵균의 두꺼운 지방질을 뚫고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려운 거죠. 그리고 생존 전략으로 결핵균이 역시 그 세포막에 들어온 약물을 다시 뿜어져 밖으로 내보내는 이플룩스 펌프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또한 결핵균의 화학 구조를 변형시키는 효소들도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핵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서식하는 부분이 이제 폐죠. 네. 근데 폐에 있는 우리가 알베올라이라고 하는 이제 폐포라는 이제 우리가 기관지를 통해서 폐를 들어가서 맨 끝에 이제 폐포라고 하는 그 부위가 있는데 네. 그곳에는 이제 면역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식 세포라고. 이 대식 세포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미생물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예. 결핵균은 특이한 메커니즘이 있어서 우리 면역 세포가 잡아먹는 것을 억제를 시키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오히려 잡아먹혀야 될 장소에서 서식지로 삼고 그 안에서 증식을 해서
활동성 결핵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 같은 경우에는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결핵약을 여러 가지 약제를 6에서 9개월 동안 또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잠복 결핵 같은 경우에서는 1년에서 2년, 내성 결핵 같은 경우에서는 1년에서 2년 동안 장기 복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항생제에 오랫동안 노출이 결핵균이 되어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스트레스에 점진적으로 DNA의 변화를 야기시켜서 그 DNA가 만들어내는 단백질과 이 결핵약이 이렇게 결합이 잘 안 되게 되게끔 단백질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장기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을 중간에 내가 좀 기침이 멎었다 싶으면 그만 드시는 임의로. 예. 그래서 저희가 복약 충실도라고 하는데 그게 예.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또한 저희가 먹는 이제 결핵 분들이 드시는 결핵약이 네. 막 증식하고 있는 결핵균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물에 대해서 외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분열하지 않고 가만히 동동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핵균을 죽이는 약제가 잘 작동을 안 하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균을 더 죽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금부터 2050년까지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 어떠한 질병과 사망으로 이거는 뭐 감염성 질병이라든지 그다음 당뇨와 고혈압, 암 이런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은 질병을 다 비교를 했는데 네. 어떠한 질병과 사고로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사망을 할 것인가 2050년까지 예측을 해봤는데 네. 암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콜레라, 설사병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항생제 내성세균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2050년까지 항생제 내성세균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예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암이나 이제 그런 걸 줄 알았는데 그쵸. 굉장히 의외네요. 항생제 내성 때문에. 아니 이게 항생제 내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그 항생제 내성균이 네. 저희가 흔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예.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병원에 존재하는 세균은 일반적으로 항생제 내성 세균으로 남아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히려 병원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그런 세균에 감염이 되는 그 병원 획득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균보다 이런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 항생제 내성균이 죽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균을 죽이기 위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균을 죽이기 위한 항생제보다 부작용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저희가 이제 항결핵제라고 하는데 항결핵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결핵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가격도 많이 비싸서 후진국들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해서 간 독성 그다음에 귀에 문제가 생기는 이 독성 신장 독성 그다음에 뭐 정신적인 문제까지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증상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도 약을 다 먹으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 항생제가 처음으로 개발된 게 1928년에 그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이제 곰팡이로부터 개발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예. 굉장히 온 인류의 긴 인류의 역사 동안에 한 번도 병원성 세균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그런데 플레밍이 이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을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전체 그 세균은 아니지만 특이한 부류의 이제 특이적인 이제 우리가 양성균이라고 하는데 그 양성균의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항생제가 그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항생제가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굉장히 우리가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많이 쓰고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생제가 만약에 없으면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외과적인 수술에는 이제 세균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숙아들이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세균으로부터 미숙아를 이제 우리가 보호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 폐렴이라든지 폐혈증, 뇌수막염과 같은 일반적인 세균 질환에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되고 오랫동안 케어를 받아야 되고 많은 병원의 인력들이 또 이제 케어하는데 동원이 돼야 되고 항생제가 없다면 그렇죠. 예.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그 내성균 같은 경우에는 또 격리돼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항생제의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결핵이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 연구를 하시고 또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결핵 환자도 많이 있지만 네.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결핵균은 위험성 균이기 때문에 생물안전 3등급이라는 그 특이한 시설에서 음압이 걸리고 그런 시설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시설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제약회사에서도 이 그 만성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감염성 질병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좋은 연구 결과들과 신약들이 또 후보 물질들과 저희가 좀 더 발전된 물질을 선도 물질이라고 하는데 예. 그 선도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최근에는 특정 연구소에서 개발한 그 항결핵 신약이 내성균을 타겟으로 하는 결핵 신약이 임상 2상을 마쳤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래요? 네. 그런데 좀 중요한 걸 이제 짧게는 하나는 들어봐야 네. 될 것 같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럼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세균을 없앨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연구 성과들 중에서 간략하게 조금 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항생제의 한계성을 많이 느낀 연구자들이 이제 차세대 연구법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로운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숙주로 삼는 우리가 바이러스는 반드시 증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숙주에 감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병원성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박테리오페이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박테리오페이지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감염성 세균에 특히 이제 난치성 세균, 그다음에 내성 세균을 억제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일례로 미국에서는 이제 그람 해프리라고 하는 피츠버그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이런 박테리오페이지를 사용해서 난치성 세균, 다제 내성 세균에 감염된 그 어린아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그 결과가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 나가실 텐데 그로 인한 또 변화들이 얼마나 일어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경상국립대 생명과학부 장지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